자기 여보라고 부릅니까? 동료 사이를 넘어서 이제 이성 관계가 된 거죠. 안녕하세요.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하영 변호사님 모시고 상담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회사 팀장인데 여직원 한 명과 수시로 메시지를 하고 회식을 하면 함께 대리를 타고 오더라고요. 집이 같은 방향도 아닌데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휴대전화를 종종 봤더니 눈치 빠른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를 다 지웠습니다. 자기 휴대폰을 보지 말라며 화도 내고요. 그날도 회식을 했다면서 새벽에 들어왔고 혹시나 하고 남편 핸드폰에 깔린 회사 메신저를 봤는데 참 가관이더군요. 서로를 자기라고 칭하며 매일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주고 둘이 몰래 만나 점심 먹고 퇴근도 같이 하고 메신저 내용만 보면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이로 보였죠.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다고 크게 화낸 적이 있어 바로 따질 수 없었고 남편 차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녹음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남편한테 걸리고 말았죠. 남편은 녹음기 설치, 휴대전화 훔쳐본 게 범죄라며 화를 내며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잘못이 더 큰 것 아닌가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녀가 이제 동료 사이를 넘어서 이제 이성 관계가 된 거죠. 애인 관계로.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여직원을 자기라고 부르고 집에 지금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부정행위의 증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이혼 사유에서 말하는 이제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2015년도에 폐지된 형법 241조 간통죄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성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혼 사유의 부정행위도 그 간통죄의 성관계만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는 훨씬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뭐 사안처럼 뭐 자기야라고 애칭, 연인 사이에서나 부를 법한 그런 애칭이라든지 뭐 데이트를 하는 뭐 데려다주는 이런 것들 사실 업무 이외의 사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두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자기 여보라고 부릅니까? 자기 배우자는 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하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정서적인 외도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네. 지금 보니까 사연자분이 증거가 없어서 이걸 수집한다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지금 몰래 보고 있다 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것은 정보통신망법 72조 위반 행위입니다. 근데 네. 이 죄가 가볍지 않아요. 처벌 범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볼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또 보라고 한 범위를 넘어서서 보는 이런 경우는 모두 위반죄로 보고 있는데요. 잠금 장치를 해제해서 보는 것도 위반이지만 만약에 잠금이 걸려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열어봤을 때도 비밀 보호 위반죄로 이 역시 위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이제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이죠. 설령 잠금이 해제되어 있어도 그 화면을 그럼 캡처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뭐 이런 모든 행위도 비밀 침해에 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지금 남편한테 걸렸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주 유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을 해서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를 한 경우인데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전원이 꺼져버려서 실제적으로 녹음을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사생활과 이제 통신의 비밀은 굉장히 보호해야 하고 또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더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것만으로도 네. 처벌이 된다 이런 말이네요. 네, 그래서 사연자분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남편이 고소를 해서 수사가 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부인이 어쨌든 휴대폰을 몰래 보고 녹음기를 설치를 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잘못은 어디 갔고 이제 부인이 잘못했다고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요. 근데 아마 남편은 이혼 청구 사유로 이제 840조 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휴대폰을 뒤지고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이렇게 나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배우자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뭐 우리 혼인은 이제 완전 파탄났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 근데 본인이 먼저 유책 사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아내분께서 이제 혼인을 이제 유지를 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이렇게 한다면 뭐 그 부분은 이제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휴대폰을 네. 보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몰래 뒤져본다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에 불법적인 그런 뭐 프로그램을 깐다거나 네. 아니면 계속 뭐 미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편분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이런 행위를 반복한다면 어느 정도는 파탄이 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불법 행위는 아무래도 좀 지양을 하시고 이제 또 당사자 간에 서로 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사연자분이 남편의 잘못이 더 큰 것이 아닌가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나요? 우리 김하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은 이제 남편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이제 사연자분의 행동이 더 심각하게 발전이 된다면 이제 유책이 이쪽이 많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책이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혼인이 파탄났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하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상담이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